아이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밥 차려드릴게요. 75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며느리는 갑자기 천사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효부다. 시어머니 모시기 쉽지 않을 텐데라며 칭찬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2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를 시작했다는 걸. 20년 전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한 그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며느리는 20년을 치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며느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복수할 수 있는. 하지만 이 복수가 가져온 결말은 며느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20년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복수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마지막에 벌어진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년 만의 복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계신 김미영 씨, 현재 48세입니다. 20년 전 28세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댁에서 살고 계시죠. 미영 씨의 시어머니는 박순자 할머니, 현재 75세. 전형적인 시골 출신으로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어요. 20년 전 미영 씨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미영 씨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거든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년아, 애 한 명 뱃어. 뭐 그리 요란스럽게 구냐. 나는 아들 셋 낳을 때도 일 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낳을 애가 딸이면 어쩔 거야? 우리 아들 대를 이어야 하는데. 미영 씨가 그때 대답하기를. 어머니, 요즘은 딸도 아들도 똑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더래요. 뭐, 딸도 아들도 똑같다고? 야, 이 무식한 년아.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고 아들은 우리 집 대를 잇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덕분인 걸 모르나? 이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 못 낳으면 우리 아들 다른 여자랑 애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낳아 딸 낳으면 너 여기서 못 살아. 미영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아직 성별도 확인 안 됐는데 이미 딸이면 내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미영 씨가 남편에게 털어놨을 때 남편은 어머니가 그런 성격이시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래요. 당신 마누라가 이런 취급받는데 이해하라고요? 제가 무슨 아들 낳는 기계예요? 그날 밤 부부싸움이 엄청났죠. 하지만 결국 미영 씨가 참는 쪽으로 끝났어요. 다행히 미영 씨는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며느리를 사람 취급해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아들 둘은 있어야 우리 집안이 든든하지. 그런데 둘째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이고, 딸을 낳았네.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겠다. 어디 가서 우리 집 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는 마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딸을 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미영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제 딸을 보면서 저런 말을 하시는데 정말 살인 충동이 일어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남편은 어머니 성격이 그러시니까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후 20년 동안 미영 씨가 겪은 일들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아들은 잘 키우고 딸은 대충 키워라. 어차피 시집갈 애한테 돈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딸이 성적이 좋아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여자애가 뭘 그리 공부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며 반대했죠. 심지어 딸이 아플 때도 여자애는 원래 약해. 약 먹이지 말고 그냥 놔둬라고 했어요. 미영 씨는 몰래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가장 분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미영 씨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시집 식구들한테 다 갖다 바친다는 이유였죠. 미영 씨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우리 집 돈을 왜 남의 집에 갖다 바치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3년 전 시어머니에게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였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 순간 미영 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고 해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지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순 없지라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점점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미영 씨를 보고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미영 씨는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네. 미영 씨는 그때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의 복수는 아주 조용하고 치밀했어요. 일단 겉으로는 완벽한 효부가 되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밥 차려드릴게요. 어머니, 산책 나가실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효부다.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 텐데라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달라고 하면 일부러 한두 시간 늦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확신을 못하니까 그냥 참았어요. 목욕을 시켜드릴 때도 일부러 찬물로 했어요. 어머니, 뜨거우면 화상 입으실까봐. 미지근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추워한다고 해도 치매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가장 악랄했던 건 약을 일부러 빼먹는 거였어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을 주 3회만 주고 나머지는 숨겨뒀어요. 의사가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면 네, 빠짐없이 드리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했죠.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치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제 딸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 약 왜 저렇게 많이 남아있어? 미영 씨는 할머니가 드시기 싫어하셔서라고 둘러댔지만 딸은 의심스러워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제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돼? 예전엔 안 그랬잖아. 미영 씨는 할머니 치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이 목격한 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미영 씨가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걸 봤어요. 여보, 왜 찬물로 닦아? 따뜻한 물로 해야지. 어머니가 열이 있으셔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열이 없었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정상이었죠. 그때부터 남편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터질 일이 터졌어요. 딸이 할머니 방에서 몰래 감춰둔 약들을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 약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미영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대판 싸움이 났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20년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겠다고 하고 딸을 낳으니까 쓸데없다고 하고. 그래도 할머니 학대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복수한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미영 씨가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참고 살았어. 당신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딸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쓸데없는 건 나았다고 했어. 그때 당신은 뭐 했어?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모든 사람이 정적에 빠졌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20년 전 일도 다 기억난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예전 일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딸 낳았을 때 쓸데없다고 한 것도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겠다고 한 것도 다 기억난다.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그런데 최근에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 미영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어머니. 그럼 그동안 응. 다 알고 있었어. 약도 안 주고, 찬물로 닦아주고, 밥도 늦게 주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참았어.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먼저 너를 괴롭혔으니까.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안아줄래? 내가 정말 미안해. 미영 씨는 그때 2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고 해요. 어머니, 두 분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미영 씨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미영 씨에게 평생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미영 씨도 자신의 복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그동안 미영 씨의 고충을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특히 딸은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다며 미영 씨를 안아줬다고 해요. 하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후회하고 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미영 씨의 복수가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미움과 복수는 결국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대화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실화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